안녕하세요. 시스템 동력학 9장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은 동적 시스템의 주파수 영역 해석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를 말씀드리자면은 선형 시스템의 정연파 입력, 이 정연파라고 하는 것은 삼각함수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정연파 혹은 조화함수 이런 거는 전부 다 삼각함수를 떠올리시면 되고요. 이 삼각함수의 입력에 가해지는 경우 응답은 두 신호가 중첩이 돼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시스템의 고유 진동수와 같은 주파수. 그래서 이 주파수는 뭐냐면은 오메가 n이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오메가 n에 대한 신호가 또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 입력 신호의 주파수. 자, 입력 신호의 주파수는 오메가입니다. 그냥. 이거 오메가 n과 오메가. 그리고 오메가 같은 경우 요거는 입력에 대한 거예요. 인풋. 자, 무슨 뜻이냐? 자, 삼각함수에 있는 인풋이 만약에 사인 오메가 n으로 입력 조건을 주었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 신호가 나타나는데, 자, 오메가로 주어졌기 때문에 오메가에 대한 신호만 있는 게 아니고 시스템 고유 진동수에 오메가 n까지 같이 섞여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단 요렇습니다. 단 이유는 감쇄가 존재하는 경우. 자, 감쇄가 만약에 있으면은 고유 진동수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 소멸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 신호는 되게 트랜전트, 굉장히 일시적인 신호였었죠. 그래서 이게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신호가 바로 오메가 n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오메가 n으로 신호를 주면은 오메가 n만 나타나는데, 일시적으로 오메가 n이 처음에 나타났다가 슬슬 감쇄가 되면서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면은 주파수 응답에 대해서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이 주파수 응답은 나중에 차량 동력학 시간에, 차량 동력학이 아닌 차량 진동학 시간, 혹은 뭐 다른 기계 진동학 시간에도 많이 다루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스템 동력학에서는 맛배기로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주파수 응답에 대해서 좀 잘 캐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주파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정연파 입력, 삼각함수 입력에 대한 시스템의 정상적인 응답, 즉 이 응답이 뭐냐면 바로 전달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달함수를 우리가 인풋분의 아웃풋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GS라는 함수로 배웠었죠. 그래서 이 GS 함수가 바로 주파수 응답 곡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에 따른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의 크기의 비율, 혹은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의 위상각 차이. 그래서 전달 함수는 요거를, 요 첫 번째 있는 요 말을는 전달 함수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수학적으로는 GS의 절대값. 왜냐하면 GS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GS는 복소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GS의 절대값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위상각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GS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전달함수의 정상상태 응답에서는 이 크기 비율과 위상각 차이를 잘 아셔야지 주파수 응답을 해석하는데 충분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감쇄가 없는 경우의 자유진동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K 시스템에서
입력에 대한 외력에 대한 조건이 F0의 사인 오메가 t다. 자, 요렇게 됐을 때 운동방정식의 해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과 파티큘러 솔루션 두 가지로 나온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반해 같은 경우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고유 진동수 요게 바로 오메가 n으로 진동하는 거고요. 특수해는 오메가로 진동하는 겁니다. 오메가 n과 오메가는 다릅니다. 오메가 n은 아까 루트의 k 오브 m이다. 그래서 시스템의 고유의 성질인 거예요. 고유 진동수입니다. 특수해는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힘을 주는 거, 만약에 자가 있으면은 내가 자를 1Hz로 가진하는 건데 그럼 진동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어떤 물체 그 자라는 그런 물체가 고유 진동수가 10이든 100이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고 싶은 만큼 진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진 주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메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응답을 계산하려면은 자, 초기 조건을 이용해서 오메가 제로는 오메가 제로 프라임을 0이라고 두고요. 양변의 라플라스를 이용해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 가지고 라지 XS를 대해서 구해 주고요. 그리고 인수분해와 부분분수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부분분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걸 이용해서 라플라스 역변환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역변환을 하면은 앞에 있었던 수는 사인에 대한 해가 나오고, 그리고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인에 대한 해가 나온다. 근데 앞에 있는 사인은 루트 k 오브 m이어서 요게 바로 오메가 n이었죠.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오메가다. 그래서 주파수가 두 개가 같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감쇄가 없기 때문에 두 개의 자유진동, 두 개의 주파수가 한꺼번에 나오는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쇄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가진 주파수는 오메가입니다. 이 오메가에 따라서 이 응답이 틀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오메가에 따라서 앞에 있는 고유진동수에서 나타나는 성분의 크기가 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운동주파수에 대한 성분이 또 달라질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오메가 n이 아니고 오메가가 0인 거. 자, 운동주파수가 0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주파수가 없는 거예요. 꾹 누르거나 주기적인 성질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적인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꾹 눌러주는 겁니다. 그거 눌러줬을 때는 오메가가 다 제로기 때문에 K 오브 F 오브 K 이렇게 되는 거죠. 꾹 눌러주는 그런 변이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오메가가 오메가 n보다 크고 작고 0보다 큰 경우 둘 다 값이 존재하겠죠. 그렇죠? 별 특징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 n과 오메가가 다 동시에 다 존재를 하는 거고요. 자, 근데 가진 주파수가 공진 주파수랑 같은 거, 이게 여러분들이 그 과학 시간에 배웠었던 공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수학적으로는 진폭에 있는 분모가 0이 되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이 0, 요 값이 0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진폭이 무한대로 뛴다. 즉 진폭이 무한대로 증가가 된다. 공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진폭이 무한대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진동이 굉장히 세진다라는 거고, 그것은 결국에는 피로 파괴와 파괴를 이제 불러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바로 공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메가 n이 오메가보다 큰 경우, 자, 이런 큰 경우는 두 개가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오메가가 스퀘어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로 진폭에 대해서만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오메가가 되겠고, 요거는 xt의 예를 들어 절대값이라고만 해볼게요. 그러면 요런 그래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오메가 n이 되겠고요. 오메가 n일 때는 진폭이 무한대로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식의 그래프가 가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진폭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달함수 크기를 확실하게 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달함수가 gs는 f분의 x였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감쇄가 없는 경우에는 ms 스퀘어 플러스 k분의 1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자, 전달함수라고 하는 것은 gs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s가 뭐냐? S가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S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S는 J오메가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S가 J오메가가 되는 시점이 사실은 어떤 시점인 거냐면은 이게 퓨리에 트랜스폼입니다. 수학적으로는요. 그래서 푸리의 변환입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범주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라플라스 변환이 가장 크고요. 라플라스가 가장 크고 그 안에 특수한 케이스가 바로 푸리의 변환입니다. 그래서 S가 J오메가 허수부만 존재를 할 때 이게 비로소 푸리의 변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푸리의 변환, 라플라스 변환은 뭐냐면은 시간에 대한 함수를 S 도메인이라는 함수로 바꿔줘서 미분 방정식을 대수 방정식으로 바꿔주는 성질이 있고요. 푸리의 변환도 마찬가지로 시간에 대한 함수를 뭘로 바꿔주냐면은 주파수에 대한 함수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 처리라든지 그런 어떤 수업을 들으시면은 이 푸리의 변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푸리의 변환을 직접적으로 배우지는 않았고 여기서는 라플라스 변환을 먼저 하고 나서 라플라스 변환에다가 J오메가만 대입해주면은 그게 푸리의 변환이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푸리의 변환은 나중에 또 신호처리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진도공학에서 또 따로 강의를 할 거니까 여기서는 그냥 특수한 케이스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가 J오메가를 대입하면은 결국에는 S에 대한 함수가 주파수에 대한 함수로 바뀌겠죠. 그래서 그 주파수에 대한 전달함수로 변환이 될 겁니다. 그래서 GS라고 하는 것은 GJ오메가가 되고요. 그러면은 S 대신에 J오메가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스퀘어가 되겠죠. 그래서 주파수에 대한 전달함수는 다음과 같이 이런 값을 갖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메가가 만약에 오메가 n과 가까워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분모는 0으로 수렴하겠죠. 0이 아니고 무한대로 진폭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공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달함수의 크기가 굉장히 커지죠. 인풋 대 아웃풋이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다시 돌아가서 자, 정연파의 입력으로 돌아가서 자, ft라고 하는 것은 라지 f0의 사인 오메가 t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변환이 가능할 겁니다. 자, 전달함수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특성이기 때문에 어떤 극점과 0점의 조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인값이 존재를 하겠죠. k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출력 신호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전달함수를 이용해서 손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력이 x라고 하면은 xs 라지 xs라고 하는 것은 전달함수에다가 그냥 인풋 값만 곱해주면 되죠. 그럼 전달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기 때문에 입력 신호에 대한 것만 항을 추가해서 대입해주면은 이 신호를 라플라스 역변환을 하게 되면은 xt를 구할 수가 있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구해보고자 하는데
자, 분모에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S 스퀘어 플러스 오메가 스퀘어 요게 반드시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폴에 대해서는 다 시스템에 대한 내용만 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P1, P2 해가지고 Pn까지 쭉쭉쭉 있을 겁니다. 물론 2차 시스템에선 P1, P2만 존재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인수분해를 해서 부분분수를 취하게 되면은 S 플러스 J 오메가, S 마이너스 J 오메가, 그리고 시스템 특성. 요거는 다 시스템 특성입니다. 그래서 2차 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에 두 개만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의 문제를 풀 때는 n개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요건 시스템 특성이고 요거는 운동 힘에 대한 혹은 입력 힘에 대한 특성입니다. 그쵸? 그래서 오메가에 대해서 이제 진폭이 나올 거고요. 어쨌든 요 개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이 개수는 개수 비교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역변환을 해주게 되면은 결국에는 익스포넨셜에 대한 함수로 다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안정된 시스템인 경우에는 아까처럼 시간이 무한대로 변했었을 때 이런 시스템이 다 0으로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안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극점. 자, 극점이 전부 다 좌변상에 있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극점이 좌변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폴이 있었을 때 다 이런 값을 가져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값이 결국에는 뭐예요? x p1과 p2 요 값이 다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양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였죠? 리얼 값이. 그러면은 시간으로 무한대로 돌렸을 때 다 0으로 수렴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스템 안정적인 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안정화된 시스템의 정상적인 응답은 나머지 시스템에 대한 특성은 다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남는 거는 가진 특성만 남는다. 운동, 입력 힘의 특성만 남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 a랑 a 바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자, 우리 개수 비교법을 대입법을 저희가 2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S 플러스 J 오메가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해당되는 값을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대입해 줬을 때 우리가 라지 XS라고 하는 것은 GS에다가 다음과 같이 정연파의 라플라스 변환꼴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서 대입하면은 다음과 같은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S는 J 오메가였었을 때도 다음과 같은 값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소거가 되죠. 소거가 돼서 J 마이너스 J 오메가, S 마이너스 J 오메가, 요거 소거가 돼서 S 플러스 J 오메가. 자, 그래서 요런 값을 가질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전달함수를 보자면 전달함수도 이제 J 오메가가 있기 때문에 실수부와 허수부가 존재를 합니다. 자, 실수부라고 하는 것은 그림 특성에서 마찬가지로 이 복소평면의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 X 성분과 Y 성분이 나눠져서 그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X 성분 같은 경우에는 GX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크기의 코사인 세타. 요 크기가 절대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붙이고 그 다음에 J 사인 세타에 J로 이렇게 붙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크기로 묶어주고 나머지 코사인에 플러스 J 사인 제타는 우리가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익스포넨셜 J 세타가 되겠죠. 자, 이거랑 똑같이 하게 되면은 G의 마이너스 J 오메가는 다음과 같이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개수를 다시 정리하면은 자, 앞에서 봤었던 요 앞에 있는 값에다가 대입해 주면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좀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개수를 앞서 계산했었던 xt의 정상상태 응답에다가 대입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상상태 응답에서 a와 a바에 대해서 넣어주고 나서 그리고 절대값으로 묶어주고요. f0 그대로죠. 그 다음에 요 값을 로 묶어줄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요 값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사인의 오메가 t의 플러스 파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일러 공식이 j2의 세타가 되고 요게 이제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대입해서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인 세타 같은 경우에는 이 j가 되고 이스퍼넨셜의 j 세타 마이너스 이스퍼넨셜에서 마이너스 j 세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 t의 플러스 셋 파이 이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이 뭐냐? 요 값이 라지 x죠.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x라는 값은 이런 값이 되는 거고요. 자, 파이는 여기서 어떤 값을 갖냐면은, 자, 파이는 앞에서 아까처럼 시그마 j2의 오메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 탄젠트에 각도로 나타나면은 gx분의 gy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gx는 사실은 실수부, gy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허수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정상상태의 응답은 이렇게 간단하게 전달함수의 전대값 f0 그 다음에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파이인데 그 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크탄젠트로 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정연파의 전달함수의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방정식은 이번에는 이제 유도하지 않고 그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라플라스 변환을 먼저 해주고요. 자, 전달함수를 구합니다. 자, s 대신에 전달함수를 주파수에 대한 전달함수로 바꿔주면은 s 대신에 j 오메가를 대입해주고요. 자, 1 오버 jj 오메가 플러스 b 라고 하는 것은 자, 이 값에다가 분모를 실수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켤레복 소수를 곱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양변에다가 요 값을 곱해준 거죠. 켤레복 소수. 그래서 켤레복 소수를 분모 분자에 곱해줬을 때 이런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에 대한 전달함수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출력값을 나타내면은 자, 출력값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절대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0가 아까 사인에 대한 함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의 진폭 t0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의 앵글의 g의 j 오메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j 오메가를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여기에 절대값을 우리가 취해주면은 자, 이거의 절대값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루트의 실수부 곱하기 허수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제곱의 허수부. 자, 이 뜻은 b제곱의 제곱의 b 이게 실수부였죠. 그래서 전체의 제곱이고 플러스 전체의 제곱. 자, 허수부는 b제곱의 플러스 j제곱 오메가 제곱분의 여기에 있는 크기가 j 오메가였죠. 그 제곱. 그거를 이제 루트를 씌워주게 됩니다. 루트를 씌워주면은 결과적으로 계산 쓱 하면은 1 오버 루트의 b제곱 요게 요 크기가 될 겁니다. 요게 바로 이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t0가 되고 사인의 오메가 t 그 다음에 실수 부분의 허수부는 어차피 요 앞에 있는 거는 진폭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수 부분의 허수부를 해주면은 b분의 뭐예요? 마이너스 b분의 j 오메가 해서 이런 값을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저면파 전달함수의 이제 MCK 시스템에 대해서의 정상상대 출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방정식은 그대로 오고요. 정연파 입력이죠. 그래서 이것도 라플라스로 변환합니다. 그래서 전달함수를 구해주고요. 전달함수 대신에 오메가, j 오메가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은 분모가 복소수가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켤레복소수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켤레복소수를 양변에 요 값을 곱해준 거죠. 그랬을 때 밑에 있는 건 제곱 형태로 나오고 위에는 1에서 요걸 곱해줬으니까 켤레복소수가 그대로 나올 겁니다. 자, 전달함수의 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함수의 크기는 결국에는 아까처럼 실수부에 플러스 허수부 제곱의 루트를 씌워주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앵글을 이용해 가지고 결국에는 마이너스 탄젠트, 결국에는 실수 부분의 허수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k 마이너스 오메가 n 제곱분의 c 오메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입을 해주면은 출력값 같은 경우에는 전달함수의 f0 힘 크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각도의 j의 오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해주면은, 자, 절대값은 요 크기를 우리가 절대값입니다. 그리고 앵글 값은 아까 앞에서 구했던 거를 그냥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것으로 빠르게 동력학, 시스템 동력학의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이해가 이제 잘 안 되시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좀 간략하게 좀 빠르게 되짚어 봤고, 만약에 이제 교통대 학생들인 경우에는 이 영상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공부하셔서 또 미처 또 놓친 부분들을 영상으로 체크하라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또 수고하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